안녕하세요. 원주 코팅나라입니다. 오늘 시공할 차량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시공하기 전에 엔진이나 미션 부분에 누유나 누수가 있는지 검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엔진 부분이고요. 여기가 미션 부분. 이쪽이 조수석 부분인데 조수석 벨트 있는 쪽 이쪽 부분에서 누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검수를 할 때는 이쪽 하단 부분에 누유가 되는지 검수를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에어컨 콤프 부분인데요. 이 중간 부분에 누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유가 되면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고요. 바로 옆에 이 부분에 오일 필터 부분인데요. 여기에 누유가 되면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진과 미션이 만나는 이 중간 부분, 여기서 누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누유가 되면 차량 수리를 할 때 엔진 미션을 탈착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유가 되면 인수 거부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등속 조인트와 미션, 여기 중간 부분, 여기서 누유 검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운전석 부분인데요. 등속 조인트 보이시죠? 여기 하단 부분에 누유 검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수가 되는지 보려고 하면 여기 라제다 부분인데요. 라제다 하단 부분에 누수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저기 보시면 라바 호수 보이시죠? 저쪽에서도 그 누수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닥면 쪽에 그 도장 검수를 할 건데요. 도장 검수보다는 오늘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그 언더 코팅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나오는지 오늘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운전석 휠하우스 부분인데요. 언더 코팅 된 부분은 여기 보시면 25cm나 30cm 정도 요만큼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15cm 정도 되어서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쭉 보고 이쪽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쭉 보면 언더 코팅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뒷바퀴 그 휠하우스 있는 부분, 뒷범퍼 바로 그 뒤쪽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언더 코팅이 요만큼 되어 있죠. 이렇게 예전에 스페어 놓는 부분, 그 부분에 한 80%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이쪽이나 이쪽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바닥면 속의 녹방지 방청 작업인데요. 이런 구멍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마개는 개봉을 하였습니다. 이 속 안에 방청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국산 차량은 차체 속에 방청은 0% 되어 있고요. 바디 겉면에 휠하우스 부분이라든가 바닥 겉면은 제가 봤을 때 15%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차들이 아연 강판을 써서 그 녹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벤츠나 아우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벤츠나 아우디 차량도 아연 강판을 모두 사용했지만 여기 바디 겉면은 중요 부위 모두 다 되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속 안에 바디 속면
문짝 속면, 바디 속면 이런 부분은 넘쳐 흐를 때까지 안에 방청제가 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서스펜션, 여기가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까져 있죠. 이쪽에도 까져 있고요. 이쪽 측면 여기도 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까져 있고요. 여기 측면에도 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습기나 염화칼슘이 닿아버리면 녹이 빨리 번지게 됩니다. 자동차 녹은 곰팡이랑 비슷해서 습기나 염화칼슘이 닿으면 빨리 번지게 되는데 페인트가 까져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녹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차 언더코팅 되어 있나 라고 물어보시면 겉면은 15% 되어 있고 속면에는 0%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벤츠나 아우디는 80%, 차체 속에는 100%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벤츠와 아우디를 비교를 할 것은 아닌데요. 소나타나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방청에 대해서 미흡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정보 중 가장 틀린 정보는 요즘 차 방청이 되어서 언더코팅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고 틀린 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더코팅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고요.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 또는 해안가 지역 이런 부분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자동차 녹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명 언더코팅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타 투명 언더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조수석 부분, 등속, 너클, 쇼바까지 모두 시공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엔진 부분, 미션 부분 시공했고요. 이쪽 앞쪽 프레임 부분 모두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버 바로 뒷부분 이런 전기장치 이런 부분이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흠뻑 젖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인 트러블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절연 코팅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트 하나까지 모두 시공이 됐고요. 여기 이래 보시면 브레이크 장치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녹방지가 필요하죠. 여기 부분이 앞바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녹이 잘 나는데 이유 중 하나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은 엔진이든 미션이든 이쪽 바퀴 안쪽, 그 다음에 이런 서스펜션 안쪽의 부분에 이런 부분으로 모두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 녹을 막으려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코팅이 가능해야지 자동차 부식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디면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머플러 부분인데요. 머플러 부분도 시공을 하였는데요. 이쪽에 시공을 하려면 사포를 이용해서 겉면을 가공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면 되고요. 스프레이로 하는 방식도 있고 붓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붓으로 하면 내구성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저도 붓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물론 머플러 부분은 시공을 해놔도 녹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는 시공을 해놓으면 연기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운행을 하면 연기는 모두 없어지고요. 냄새 또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가 바디면 쪽인데요. 바디면 쪽은 녹이 좀 덜 나는 곳이죠.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스며들기 어렵기 때문에 녹이 덜 나는 곳이고요. 자동차의 녹은 이런 속면, 그 다음에 이런 접합 부분, 이런 부분에서 녹이 잘 납니다. 물도 머물고 염화칼슘도 머물기 때문에 녹이 잘 나죠.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연료통 부분. 눈길 주행을 해보면 연료통이든 전기장치든 이런 클립이든 모두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서 염화칼슘이 닿는 모든 곳을 코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가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전기장치 커넥터 부분이 보이시죠? 저쪽 안으로도 염화칼슘도 들어가고요. 고압 세차를 했을 경우 빗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압 세차를 했을 경우 이런 커넥터 안으로도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코팅제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쪽은 녹이 덜 나는 곳인데요. 덜 나는 이유가 잘 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안쪽 부분, 여기가 녹이 잘 나는 곳이고요. 휠하우스 부분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고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녹이 잘 나죠. 이쪽에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센서도 있고요. 이런 홀 속에 염화칼슘 들어가고요. 이런 바디면에 보면 이런 접합 부분과 이런 홀 속이 보이시죠? 이런 속 안으로도 염화칼슘이 스며듭니다. 여기가 스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시공이 됐고요. 여기는 녹이 덜 나는 곳, 여기는 녹이 잘 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을 하였고요. 우선 녹방지 중에 가장 기본은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시공을 해야 볼트든 너트든 전기장치든 센서든 모두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압선 케이블이고요. 투명 코팅제 특성 중 하나는 절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공이 가능하죠. 어떤 분은 이런 곳에 시공을 하면 무상수리에서 제외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무상수리에서 제외된 적 없고요. 만약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 무상수리에서 제외됐으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겠죠. 저는 10년 동안 이런 걸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고요. AS센터에 가서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전혀 그럴 일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언더코팅의 주 목적은 자동차 녹방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차들은 자동차 녹방지뿐만 아니라 하부 쪽에 배터리도 있고요. 센서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빗길 주행은 상관이 없지만 하부 세차를 했을 경우 고압 세차로 인해서 센서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도 필요하지만 절연 코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명 언더 코팅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정비 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량 무게를 늘리지 않아 연비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번째, 전기장치나 센서, 커넥터 부분 절연 코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코팅제가 투명해서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 관리가 쉬워지죠. 일곱 번째, 바닥면 색상을 바꾸지 않아서 신차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팅나라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팅나라는 녹이 잘 나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자동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녹이 나고 왜 녹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시공 방법과 가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항상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엔진룸 코팅 시공 전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선 부분 보이시죠? 여기도 ECU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엔진 커버가 있는데요. 커버를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센서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공 전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 출고된 지 하루 정도 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엔진룸 코팅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겨울에 하부 세차들 많이들 하시죠.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밑에서 고압으로 그 하부 세척을 하기 때문에 이쪽 측면, 측면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이 유입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예전 자동차와 지금 자동차는 틀린데요. 지금의 자동차는 먼지가 많이 모여 있으면 그 먼지로 인해서 전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의 과부와 정기적인 오작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엔진룸 안에 먼지로 인해서 오작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룸 코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죠. 하지만 2개월, 3개월만 지나버리면 부연 상태, 먼지가 앉아도 잘 세척하기도 힘들고요. 엔진룸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엔진룸 코팅을 해두면 항상 깨끗한 엔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도 보겠습니다.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됐고요. 여기가 케이블 있는 쪽, 그 다음에 여기 휴즈박스 안쪽 이런 부위에서 정기적인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요. ECU 부분, 케이블서부터 모두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가 엔진룸 본체 부분, 엔진룸 본체에도 이런 센서들이 많죠. 여기에도 인젝터 부분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조수석 이렇게 시공을 하고요. 엔진룸 코팅 가장 장점을 보면 습기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을 방지를 하고요.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도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수 부분의 갈라짐 방지, 그 다음에 전선 케이블 부분의 갈라짐 방지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틱 부분, 이 부분에 먼지가 많이 앉게 되는데요. 탈색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코팅은 절연 코팅이고요. 꼭 전기를 많이 쓰는 자동차에는 반드시 필요한 코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엔진룸 코팅제와 투명 코팅제는 전혀 다릅니다. 가끔씩 같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절연 코팅제를 한 거고요. 바닥면에는 투명 코팅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럼 엔진룸 코팅 시공 동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